이어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원종 원장님의 기조 강연인데, 김 원장님은 임하에서 출생하셨고 안동고 경희대 졸업 후 고려대학에서 한문학 교수를 하셨고, 한자의 뿌리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 등 저서발간과 함께 현재 한국 고전 번역은 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인다 안동이란 제하의 멋진 강연 큰 박수로 초청해 듣겠습니다. 예, 방금 그 3,000년 후문 단어가 있는데요. 다 아시는데 이게 상당히 나이가 오래 먹었습니다. 제제다사라는 이게 시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정말 이 제제다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예, 여기 제가 제일 뽐내는 사람이 안동 사람을 하면서 권상탑 대령입니다. 말동을 3개나 달고, 그래서 제가 상병 때 만나고 한음처럼 말하고 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니 뒤에 보니까 별을 2개나 단 분이 계셔가지고 그 꼼짝을 못하겠는데, 이 박장군 회장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니 얼마 전에 참 여기 좀 나와서 회원의 숫자를 채워달라고 그런데, 혹시 거절했다가는 이 조인트를 받거나 아니면 이 항목 뚜껑에 배터리 받고 오른쪽 다리 들어라 이렇게 하는 고통스러운 이 경험인데, 이걸 당할까 싶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을 모신다고 해놓고는 다들 빠져가지고 이제 며칠 가볍게 모아서 몇 달 안에서 몇 년 안에 원로회의에 들어갈 사람을 불러내니까 이거 참 난처하기도 하고 해서요. 좀 그렇습니다. 예. 와보니까 제가 참 종이 많이 알면 유정욱 형님이 계셔서 저기 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제일 형님이라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십니다만 인다안동이라는 말이 워낙 있었습니까? 우리 인다안동이 1970년대 안동 인구가 28만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15만 명으로 떨어져서 가랑가랑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알아보니까 15만 2,893명. 그러니까 3월 달에 인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광역지방단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전국 사회를 다녔습니다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인다안동이라는 말이 있는가? 네, 여러분 택미지라고 해서 이중환 선생님 책에 보면 조선 인재가 반이 영남에 있는데 그 조선 인재, 영남 인재의 반이 일선에 있다고 했어요. 일선은 서산입니다. 이미 서산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남 인재 반대 안동이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굳어있는데 언제부터였냐? 퇴계 선생이 나오고 퇴계선생이 나오신 난 뒤에 전국에서 350여 명의 재난들이 모였지, 구세가 이름 남긴 분들이 모였는데 안동 분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해선생이라는 이런 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이 인다 안동이라는 말이 굳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동에 가야 안동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인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 올립니다만은 기원전 57년에 안동의 대표적인 분이 염산도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염산도사는 안동에다가 청명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는 지금은
경주인 과거에 그 서라벌에 이 박익거세가 신라를 만들 때 각각 조그마한 부족국가 있습니다. 안동이나 여기 그 경주 그 서라벌이나 크기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뒤에 우리가 안동이 경주의 그 신라에게 먹혀있는 것이고요.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조그마한 부족 성역 국가들을 할까요? 성역 국가들이 이 서라벌에 먹히고 신라에 먹혀가지고 신라가 크게 되는 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안동에는 염산도사라는 도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무슨 도교의 도를 따는 사람이 아니라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도사입니다. 요즘 여러분 도가 탔다가 도사대 이렇게 하자 종교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박일것이나 김알처나 성탄에도 다 도사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원전 57년에 안동당에 염산도사를 우리 청계국을 만들고부터 안동이 시작됐구나. 근데 이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분을 이런 위대한 그 안동을 만든 분을 위한 어떤 공간도 없고 어떤 그 상징적인 물건도 없습니다. 사실 좀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라의 우리가 정복을 당해서 고태양군이라고 이름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고구려도 우리가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굴화군이라고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구려 땅이 됐습니다. 다시 또 신라가 위로 올라가서 안동을 놓고 고창군이라고 했다가 또 고명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 아시다시피 태조 왕건에 의해서 안동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동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안동은 원래 성주에 있기도 하고 예천에 있기도 하고 경주에 있기도 하고 온 사방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군사 보급 기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조가 안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라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신라의 그 지배자들은 굴복을 했지만 거기 그 마이패자라든지 그 따르는 그 많은 백성들이 경순하게 그것을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진압하느냐 하는 것을 그 목표를 위해서 전초 기지에 세운 것이 바로 안동입니다. 그 안동은 여러 곳에 있는 이름이죠. 군사 기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안동대도라고 해서 바로 신을 의주 건너편에가 조선당을 경유하기 위해서 안동대도를 만듭니다. 뒤에는 제국주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결국 안동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오랫동안 안동이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연가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우리 연가회화 아닙니까? 연가. 그 다음에 길주가 되었다가 자꾸 바뀝니다. 다시 또 안동이 되었어요. 또 군사적인 또 의미가 생기니까 또 안동이 되었어요. 다시 복주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공민왕 때 다시 공민왕이 복주로 피신을 하다가 3개월 동안 했죠. 3개월 하면서 거기를 안동대도라고 이름을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계속해서 안동을 중개라고 보다가 안동부가 두 번 딱 안동현으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강상의 죄라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 쪽이라든지 아주 흉악한 짓을 하는 나오면 한 다음에 또 풀리는데 안동이 두 번 당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일제 때 부군면 통합을 할 때 예안을 배명을 해서 1914년 4월 1일이군요. 꼭 111년 전에 안동이 전국에 세 번째로 큰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동이 역사에 나는 가장 최초의 인물이 염산도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삼태사가 나왔다. 아시는 김성평, 김현, 장기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어릴 때 지금 60대 넘을 때까지도 안동의 그 현청이 요즘 말로 시청이 현재에 있는 시내인 줄 알았습니다. 뒤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는 산성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청각 건너편에 있는 산, 거기가 바로 안동의
장소에서 그걸 저희들이 모르고 살아요. 아마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혹시 한두 분 모르시면 오랫동안 그의 산성시대에는 거기가 바로 대수가 있던 곳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임천각 건너편 남건너 산입니다. 거기서 많은 유물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이 제가 이름을 쭉 적어서 다 있습니다만 여기 가지신 그 유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충일공 김방경 선생님. 여러분 이분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고려사를 보면 수많은 고려시대의 별들이 쫙 길어서 나타난 인물들이 삶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양이 많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충일공 김방경 선생님 부분입니다. 양도 제일 많습니다. 상세한. 그리고 왕권과 몽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그 충정을 이루시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해서 숨이 끊어지는 지경이 되는 상황,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고려사 열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고려사 열전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김방경 선생은 요즘 나이로만 89세까지 사셨는데 정말 만장한 삶을 사시고 뿐만 아니라 300초의 나라를 완전히 종식시킨 사람이 김방경 장군입니다. 이 양반은 장군이기도 하고 시족이었으니까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이 300초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무인 정권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무인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발악하던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300초인데 진도에 가서 박사를 했고 또 제주도로 넘어가니까 제주도에 따라가서 박사를 해서 완전히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이 바로 김방경 장군. 그리고 여러분 오나라 군라의 세조가 지구의 반을 먹고 난 뒤에 일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을 정벌할 때 두 명의 사도관이 있었는데 큰도와 몽고의 큰도와 김방경 장군 두 분이 총지휘자였어요. 두 번이나 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15만 명, 뒤에는 3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조선군은 고려군은 처음에는 8,000명, 뒤에는 15,000명이 갔어요. 이 지휘를 바로 김방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신풍 가비가전 때문에 태풍 때문에 실패라고 돌아왔지만 많은 군대를 다시 살려가지고 돌아온 그 공로가 있어서 뒤에 배수는 더 올라가는 그러한 기록이 선생이 나와 있죠. 예. 그 후손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의선 사천을 비롯하여 안동 곳곳에 있고 이 산소가 어디 있습니까? 돈서울 가는 길에 올라가다 왼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김방경 선생님 묘라고 있는데 저기에도 그러나서 고려사 열전에 보면 그 당시에 이분을 미워하는 견제하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장례식도 뜻대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뜻대로 못하게 하고 그냥 요즘 말로 안다면 아무 따라 갖다 묻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구석에 딱 처박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여기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제공부 선생이 나오는데요. 국제공부 선생은 이분이 안동것이 가운데서도 참 위대한 점이 뭐냐면 사서집주. 지금 우리나라에 한 600년, 700년 가까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막스의 이 자본도 100년밖에 못 갔는데 이 사서집주를 600년, 700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깊은 영향을 끼쳐온 책인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 처음 가지고 온 분이 그리고 버티는 분이 권부 바로 안동어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재현 선생이 바로 국제의 사유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이 손홍량이라고 우리 나타나는데 이분은 공민왕 때문에 아주 출신인데 공민왕이 안 나오면 비나라 3개월 있다가 가고는 그때 본인 늙은 노인이면서 나가서 맞이하고 은퇴를 하고 있는데 맞이하고 또 워낙 잘해가지고 공민왕이 돌아가서 이 노인 정말 보고 싶다 해서 이 화가를 그림 화인을 보내서 조선
뭐 대표적인 분이 손봉량 선생이죠. 이분의 조상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양손 고일금 같은 분은 조선의 학문을 성리학의 문을 열어놓은 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백죽당 배상지 선생은 바로 고려개인 공신인 배인경의 후손이고요. 바로 그 유명한 임년제 배삼이 금역당 배용길 선생의 조상입니다. 정말 안동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기억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용재 이종준 선생이 나오는데요. 경주 이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고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회계가 나타나기 이전에 안동을 대표하는 학자였습니다. 바로 안동 금제에 뿌리 맡고 있던 경주 이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사학대 올하게 이분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오랜 시간 걸리지만 아주 간단히 생각하고 올하게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고 후손들이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오마로 옮겨가고 그지부지 됐는데 그 당시에 경주 씨는 대단한 직관이고 바로 범죄의 주인이기도 했어요. 용재 이종준 선생.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농학 이현보 선생. 되게 정신적 스승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었죠. 그리고 그 태계 선생의 삼촌인 송재 이우 선생. 태계 삼촌이고 학문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중재 공골 선생. 지금은 봉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안동이었죠. 안동이 속편이었지 않습니까? 중재 공골 강직한 출신으로서 그 조선 왕조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독하고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했는 문정 황후를 견제한 사람입니다. 정말 간이 배박해 나올 정도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강직한 충신이었던 중재 공골 같은 분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태기 선생의 혐의 충청도 관찰사라고 떠올라기도 하셨던 이해 선생, 온계 이해 선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되게 이황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당 김구림 선생이라든지 정관인 설월당 김구림 선생 같은 광상김 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리고 되게 함께 서울에 배양되어 있는 종현대 원천 조목 선생, 그리고 인류당 금국엽 선생 등 원천 책들더라도 기억해야 될 인물들입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 경암 유울용 선생. 유울용 선생이 없으면 새 선생이 없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경암 선생은 행정가, 정치적인 부분에 뛰어난 분이고, 경암 선생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두 형제가 각각 나누어서 역할을 했다고 하면 되겠죠. 서해 윤석열 선생은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 윤석열 선생이로요. 그 뒤에 경남 장흥교 선생, 그 유명한 안동 장씨 장계형 여사의 친친형 아버지인 경남 선생, 이 퇴계학의 전승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가람 이현일 선생, 미남 이재 선생, 부자입니다. 부자죠. 그리고 대산 이상정 선생, 소산 이광정 선생, 형제랍니다. 이분 한 분에 대해서도 한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박 부담대로 중앙관계를 만든 거 갑니다. 정재 임치경 선생, 조선 국기에 성교에서 아주 높은 공을 이루었던 안동의 유명한 59시의 대표적인 학자인 정재 임치경 선생, 그리고 노인인데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국경을 일으켜서 열심히 활동했던 처남 김도환 선생, 그리고 조선 김문학 선생은 조선 유학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분입니다. 현상인 선생의 조선 유학사 마지막이 바로 조선 김문학 선생에 대한 학문을 서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향산 이만도 선생, 나라가 망하니 17일인가 18일인가 굶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이 조선 우리 안동에서 보기 드물게 과거에서 장원 교체한 분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범 장관 같은 장원 교체한 분이 계시지만 그 전에는 바로 유일한
그리고 여러분 그 노인이 나라를 목숨을 잃은 걸 각오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했던 비서 이 김대란 선생 그리고 서쪽 이상훈 선생 여러분 뭐그 설명은 없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안동 임천동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하고 큰 행사를 5월 달로 미뤄가지고 한다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큰 행사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반드시 그 순례를 해야 되는 장소 그것이 안동 임천동에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3대 그 영수 그러니까 1, 2대까지는 대통령에다가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고 이 내각제를 했을 때 최초의 국무위원이었던 바로 서초 선생입니다. 대통령이죠. 그리고 동산 유인지 선생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일성 김동산 선생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니 마포 형무소에서 역시 만주에서 항전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체포되셔서 마포 형무소에서 병사하셨죠. 돌아가시면서 나라가 없는 몸이 부dum을 써서 뭘 하느냐 나를 화상을 해서 한강에 버려라. 그런데 혼이 바닥을 타고 가다가 외놈들이 동해로 가서 외놈들이 망하는 것을 꼭 봐야 되겠다 유언을 남겼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추강 김치전 동산김치의 대표적인 분하고 한 분인데요. 이 어른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하도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과의 영향을 받아 잘 모르는데 일본은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연도의 헷갈은 놈 죽여야 되겠다. 이 어른의 의도 4년 뒤에 윤봉희 교사의 3회 항공공원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는 잠수면 놈 죽이자지 이 어른 아주 델로의 놈 죽여야 나라 해결이 돼서 특을 세계를 들고 일본에 가서 결국 불발대로 실패해서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만 이 참 요즘은 어마무시한 분이죠. 영월에 가면 여를 기리는 네가 크게 서 있지 않습니까? 김시석 선생 그리고 일본 이주태 선생 같은 분은 물론 이 뒤에 뽑은 분들은 좌익하는 분들입니다만 그 당시에 안동에 이 퇴계선생을 한 분 있는 선비 가운데서 선비 정신이 있다면 좌익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뒤에 공산당에는 오늘날의 좌익과는 전혀 다른 정말 그 선비 정신을 살리자는 그러한 그 국기 인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런 좌파입니다. 그런데 일본 이주태 그리고 김재봉 부사김씨죠. 초대 공산당 책임지셨습니다. 이때 공산당은 아주 낭만적인 공산당, 요즘 공산당, 이후의 공산당, 북한 공산당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 몇 분이 올라갔다가 김석이 서로 수청당하고 흔적도 없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일본 김재봉 선생, 그리고 권오설 선생. 감옥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그리고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나무 가는다 넣지 못하고 양손에 넣어가지고 쇠가에 넣어가지고 무식하라고 과외에 갖다 억지로 묻어버린 정도로 안동 가해꾼입니다. 권오설 선생. 조선공산당 책임기사였습니다. 60만 세의 주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권오성이라는 권오직 같은 이런 그 동생 그리고 집안 사람들 이분들이 우리가 안동 사람으로서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전 김남수 선생 광산김씨죠. 그리고 뭐 여러분 그냥 말하시던 육사 1월로 육사 선생 얼마나 정말 저기 아마 여기에도 제가 갑자기 생각해서 주룩 쓰었을 때 사실 정말 따진다면 이런 A4 용지가 한 몇 장, 50장 정도 필요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인물들이 이 안동항에서 나시고 또 돌아가시고 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오늘날 이후까지 인다 안동이라는 말이 왜 인다 안동이냐? 이거 여기 나오는 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오늘날에 여기 제재
김방경 선생은, 김방경 위원은 바로 고려의 문화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할 때 원나라에 가서도 그 쿠빌라이 앞에 앉을 때 제일 상석에 앉았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안동을 대표하는 위대한 정치가 있다면 조선시대는 서해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바로 정말 그 깊은 영향을 남긴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석주 선생이 안동인 처음으로 오늘날의 대통령이 해당되는 국무회의 딱 100일이 지난 2025년에는 여러분 잘 아는 또 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입니다. 노동이라든가 인도 안동이라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게 인도 안동이라는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구나. 엄청난 동네구나. 우리가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정말 지도볼 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참 여기 계시는 안동의 여러분 메이크를 들으신데 정말 제가 능력이 있다고 이런 걸 많이 쓴다면 이러한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을 기념하는 위패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위패만 기념하는 공간을 안동거리에다가 해놓으면 이건 정말 우리가 모든 전 국민들이 가서 한 곳 한 곳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붙여놓으면 정말 이거 야 안동이라고 정말 정신문화의 수도가 맞구나. 이게 정말 그런데 이런 그 안동에서 나오신 위인들의 기념관 이게 하나 있으면 그리고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공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하면 교통도 좋은. 제 생각에는 거기 안동 유교문화회관 거기 성곡동 거기만 해도 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 일부를 좀 조명을 해서 하면 충분히 정말 좋은 곳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인도 안동에 정말 안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감사합니다. 왜 인도 안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가의 유래 그리고 퇴계, 서해, 김방경 장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기분은 좋고 긍지를 느끼고자만 어깨가 좀 무거워집니다. 이런 훌륭한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동인들의 어떤 가슴, 몸속에서는 그것이 DNA로 체화가 되어가지고 면면히 안동의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멋진 강의를 해주시고 안동인의 긍지를 일깨워주신 김호정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